자, 두 번째 수단원인 독해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한다. 자, 두 번째는 읽기 절차에 따라 독해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입니다. 까매서 잘 안 보이죠?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요? 회색? 흰색? 이 색이 잘 보이네요. 좋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기의 뭔가 독해의 원리와 과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목적, 글의 특성, 그 다음에 독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독해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의 원리와 과정을 먼저 볼까요? 자, 독해는 전에 독서의 뭐였죠? 단원 이름이? 독서의 특성이었죠? 독서의 특성에서도 봤지만 뭔가 글과 글에 써놓은 필자의 어떠한 메시지, 뭔가 의도 그런 것을 독자가 읽어내면서 의미를 구성하면서 뭔가 독자의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글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그런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잘하려면 독자가 뭔가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을 글의 내용과 잘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의미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향식 과정 모형과 하향식 과정 모형,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과정 모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호작용 과정 모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2가지를 짬뽕해 놓은 겁니다. 절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상향식 과정 모형과 하향식 과정 모형을 알면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향식 과정 모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단어, 문장, 문단 점점 단위가 커지죠. 이렇게 가면서 문단의 의미까지 파악하면서 결국은 문단의 짜임까지 파악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 과정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향식 과정 모양은 큰 단위에서 작은 걸로 내려가는 거죠.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글의 내용을 예측을 하고 그 과정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시험이 이제 수능인데요. 수능은 상향식 과정 모형에 가까울까요? 하향식 과정 모형에 가까울까요? 물론 상호작용 과정 모형에 이 가장 이성적이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수능은 하향식 과정 모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재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뭔가 보기가 주어지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나가시오라는 식으로 나와있죠. 배경 지식을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 과정 모형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학력평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상향식 과정 모형에 가까운 독해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자의 얘기로 들어보면 이게 독일에서는 이렇게 상향식 모형으로 글을 많이 읽어 나오고 영미에서는 이런 하향식 과정으로 많이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본이 독일을 많이 따라가서 일본식
뭐 방법이 학력평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미식인 이제 수능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독해 방법입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글을 읽는 목적, 성격,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등에 따라서 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과정이나 하향식 방법이나 뭐가 옳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의 절차에 따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S, Q, 3R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뭐 훑어보기, 뭐 질문 던져보기,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별 의미가 지금은 없고요. 네, 의미가 별로 없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 전, 뭔가 글을 읽기 전에 뭔가 이것을 이제 사고를 뭔가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글을 읽으면 사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 확인하고 내가 이게 왜 읽는가. 그 다음에 제목을 읽고 목차를 읽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써놓은지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향식 모형에서 얘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측하기,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질문 만들어보기.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 내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그러니까 저자가 쓰는 용어들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뭔가 글을 바꿔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장면 그림 읽기. 뭔가 감각적인 거 활용하는 거죠. 문학을 읽을 때 특히 이런 방법도 많이 쓰기도 하죠. 뭐 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을 한번 장면을 상상해보고 뭐 소설이나 희곡도 마찬가지죠. 그런 방법에서 많이 써볼 수 있고 예측한 방법 확인하기. 네, 여기 나오는 예측하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피르도 추론하기. 뭐 문제 풀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한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글쓴이의 주장 판단하기. 그러니까 논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게 지금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지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읽기 활동, 네, 요약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확인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단계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독자는 독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 그 다음에 글의 특성, 독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재가 온돌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온돌이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한번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을 직접 진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한번 보고 이제 할 건데요. 여기에 제재 개관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글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읽고 넘어가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을 다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 독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고 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글을 다 읽었습니까?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기 전에 이렇게 읽기 전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고 글의 내용을 진적해 봅시다.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쭉 보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들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제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온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온돌과 비슷한 거 뭐가 있지? 뭐 온돌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뭐지? 나무 연료로 하기 어려운 지급은 이거를 어떻게, 온돌 구조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온돌에 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돌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 떠올려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어떤 걸까요? 온도를 경험해본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을 쭉 읽어보고요. 온돌과 벽난로를 비교해보자. 서양의 난방 방식인 온돌, 이게 비교가 적절한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로딩이 상당히 느리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핵심어와 주제. 네, 핵심어와 주제는 뭐지? 당연히 핵심어는 온돌이고, 주제는 아까 봤던 주제인 우리나라 고유의 온방법인 온돌의 과학성과 효율성, 이런 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모르겠으면은 좀 전 시간으로 돌려서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자료 중에 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거, 사진, 그 다음에 구조가 나와 있는 부분, 그림 같은 거를 상당히 버벅거리네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기 중활동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쪽구들식 온돌 난방이 무엇일지 짐작해 봅시다. 이거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열이 고래 전체에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정답을 다 이렇게 글의 내용 당연히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량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쪽구들식 온난방은 방바닥의 일부분만 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일러처럼 골고루 깔리지 않고 일부만 깔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부족해서 불길이 지나는 통로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거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래 전체에 골고루 열이 가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난방 원리가 아궁이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가 구들장을 덮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이 고래 전체에 골고루 전달해야만 방이 따뜻해질 겁니다. 일부만 전달된다면 어디만 따뜻하고 어디는 차가워서 전체적인 따뜻한 기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이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 봅시다. 온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과학적 장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림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림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각각 방고래 형식에 따라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비교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1호식과 뭐 2호식과 다주식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방고래 형식과 각각의 구들 명칭에 대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식, 2호식, 다주식은 1호식은 열기가 굴뚝을 향해 하나의 통로로 가는 거, 2호식은 당연히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다주식은 열이 셋 이상의 통로로 가는 거고요. 방고래 형식과 각각 구들의 방식을 보면은 로는 이제 길로자인 것 같죠? 여기에 한자가 나와 있는데 한자를 좀 써드리면 길로자가 맞네요. 자, 네, 길로자입니다. 그러니까 1로, 2로, 3로 하는 것은 각각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다주 같은 경우에는 주는 아마 기둥죽자인 것 같죠? 그래서 기둥과 같이 서 있는 고래 사이에 어딘지 전달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열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고래의 구조에 따라 만들어지고 이를 구별하기 위한 명칭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의 거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끝부분에 담긴 글쓴이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쓴이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온돌이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돌 문화가 잘 계승돼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최준식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이 쓴 글이네요. 네이버 캐스트에 나와 있는 글이네요. 여러분들 네이버 캐스트 네이버에 가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배경 지식 넓힐 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습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풀면 시간 넘어야 되니까 이제 군데군데 필요한 것들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활용해서 온돌의 구조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글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여러분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뭐 각각 다르겠죠?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결국 그래서 요약 정리 나와 있습니다. 요약 정리 예시답안 교과서에 있는 예시답안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돌은 매우 우수한 운방법으로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쪽구들식 운방법에서 방전체를 데우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온돌이 달구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요약한 부분 쓰면 되겠죠. 아궁이에서 불길과 연기가 불목을 지나 구들개 자리에 체류하면서 구들장을 덮이게 되고 경사진 구들고래를 따라 이동하고 고래 개자리에서 다시 체류하면서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구들 위에는 인체에 좋은 황토를 깔아 습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이죠. 오늘날 도시화로 인해서 온돌이 외면받고 있으나 이를 현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부분 제대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읽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받아 적으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읽기 활동에서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뒤에 배우는 비판적 읽기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봅시다. 글의 흐름상 내용이 어색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글의 앞에는 전통 문화에 관심 없어서 온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끝부분에 외면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 일본과 서구에서 개발된 온돌 기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고 뭐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현대 건축 방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근거 적어보면 되겠고요.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전통 방식인 온돌의 장점을 이해시키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